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그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금지된 것에 더 강한 욕구를 느끼는 존재죠. 오늘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연애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반발 이론을 이해하라. 심리학자 잭 브렘이 발견한 심리적 반발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유가 제한당하거나 금지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더 원하게 된다고 해요.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키려는 본능적 반응입니다. 연애에서 이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세요. 부모가 연애를 반대할수록 더 간절해지고 상대방이 바쁘다고 하면 더 만나고 싶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심리를 역이용하면 상대방의 욕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친구로만 지내자라고 말하면서 경계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경계선을 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여성분은 소개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저는 지금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그 남성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금지가 욕구를 증폭시킨 대표적인 사례죠. 하지만 이런 전략을 사용할 때는 완전히 차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라고 하면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모르겠네요처럼 희망의 여지를 남겨둬야 해요. 심리적 반발을 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묘한 제한을 거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연락해주세요. 같은 식으로 규칙을 만들면 상대방은 그 규칙을 깨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금지된 과실 효과를 활용하라. 선악과 이야기가 수천 년간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금지될수록 더 달콤해 보이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연애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부분을 일부러 금지구역으로 만드는 거죠. 제 과거 이야기는 아직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아직 비밀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 금지구역을 만들면 상대방은 그것을 더욱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금지된 것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걸 숨기면 상대방도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하지만 뭔가 특별하고 흥미로울 것 같은 느낌을 주면 호기심이 극대화되죠. 예를 들어, 사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재능이 뭔지 계속 궁금해하게 됩니다. 또한 스킨십에서도 이 원리를 활용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되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선을 그어놓는 거죠. 아직은 이 정도까지만이라고 하면 상대방은 그 선을 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금지된 과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가장 궁금해할 때 금지선을 그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를 만들어라.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토록 사랑에 빠진 이유는 그들의 사랑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부르는데 외부의 반대나 장애물이 있을수록 사랑이 더 강해지는 현상이에요. 이 효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 반대나 장애물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만의 비밀로 해요. 이런 말들이 둘만의 특별한 관계라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시간적 제약을 두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이번 주말까지만 시간이 있어요. 다음 달에는 바빠져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제약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장소적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모르니까 편해요라고 하면서 특별한 공간의 느낌을 만드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를 만들 때 중요한 건 그 장애물이 극복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큰 장애물이면 포기하게 되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적당히 도전적이되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장애물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희소성의 법칙을 극대화하라.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법칙은 연애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흔한 것보다는 드문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죠. 자신을 희소한 존재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접근성을 제한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시간이 나요.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하기 어려워요. 이런 말들이 당신의 시간에 희소성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희소성이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짜 바쁨은 금방 들통나거든요. 실제로 자기계발이나 취미생활 등으로 바쁜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희소성이 만들어져요. 또한 감정적 가용성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편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말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을 얻고 싶게 만듭니다. 희소성을 만들 때는 완전히 차단하면 안 되고 조금씩은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게 됩니다. 5번째, 금기의 스릴을 만들어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릴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평범하고 안전한 것보다는 약간 위험하고 자극적인 것에 더 끌리죠. 금기의 스릴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적 금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시간에는 원래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 만남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장소적 금기도 효과적이에요. 여기는 원래 혼자만 오는 곳인데 이런 곳에 사람을 데려온 적이 없어요. 이런 말들이 그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대화에서도 금기의 스릴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아무한테나 하지 않는데 당신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달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특별한 정보를 공유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금기를 깨라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저 일상적인 규칙이나 관습을 살짝 벗어나는 정도의 스릴만 만들면 돼요. 금기의 스릴은 적당해야 효과적입니다. 너무 과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약하면 재미없어요. 6번째, 접근 금지 구역을 설정하라. 자신의 마음이나 몸에 접근 금지 구역을 만드는 것은 매우 강력한 전략입니다. 여기까지는 오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바로 그곳에 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물리적 접근 금지 구역부터 만들어 보세요. 스킨십에서 특정 부분을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거죠. 손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아직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그 이상을 더욱 원하게 됩니다. 감정적 접근 금지 구역도 설정할 수 있어요. 제 마음 깊은 곳까지는 아직 들어올 수 없어요. 진짜 속마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줘요. 이런 벽을 만들어 놓으면 상대방은 그 벽을 넘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 대한 접근 금지 구역을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그때 일은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과거의 어떤 부분을 금지 구역으로 만들면 호기심이 극대화됩니다. 접근 금지 구역을 설정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해요. 왜 그곳이 금지 구역인지, 어떤 조건이 되면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암시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거든요. 7번째, 단계적 접근 허용의 기술을 사용하라. 금지된 것을 한 번에 다 허용하면 안 됩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그 달콤함이 극대화돼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손잡기도 안 된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손잡기는 허용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포옹을 허용하는 식으로요. 이런 단계적 허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마치 게임의 레벨업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점차 깊은 이야기를 허용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마음을 열어가면 상대방은 더욱 특별함을 느끼게 됩니다. 단계적 접근 허용에서 중요한 건 각 단계마다 충분한 시간을 두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상대방이 현재 단계를 충분히 만족하고 다음을 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또한 각 단계마다 상대방이 뭔가를 얻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더욱 커지거든요. 8번째, 시간 제한의 압박감을 활용하라. 지금 아니면 안 돼야 하는 압박감은 욕구를 극대화시킵니다. 시간 제한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욱 간절해지거든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정말 바빠질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금 당장 행동하게 만듭니다. 시간 제한을 걸 때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막연하게 나중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 주말까지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그 시간 제한이 현실적이어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제한을 걸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시간 제한의 압박감을 만들 때는 상대방이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동을 제시해야 해요.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번 주 안에 한 번만 더 만나요처럼 달성 가능한 목표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 효과라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욕구와 행동력이 극대화되는 현상이에요.
이를 연애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상대방의 적극성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9번째, 선택의 역설을 만들어라. 선택권을 주면서 동시에 제안하는 것이 선택의 역설입니다. A와 B 중에서 선택하세요라고 하면 C라는 선택지는 자동으로 배제되죠. 연애에서도 이 원리를 활용할 수 있어요. 커피 마실까요? 차 마실까요? 라고 물으면서 안 마신다는 선택지는 주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선택권을 교묘하게 제안하면서도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이트 제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만날까요가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 중 언제가 좋으세요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만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언제 만날지만 고민하게 됩니다. 선택의 역설을 만들 때는 모든 선택지가 당신에게 유리해야 해요. 어떤 걸 선택하든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너무 노골적으로 사용하면 상대방이 조종당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의 역설은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끼게 만들면서도 실제로는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10번째, 금지의 해제를 보상으로 활용하라. 지금까지 금지했던 것을 허용해주는 순간은 가장 강력한 보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 원했던 것을 드디어 허용해주면 그 기쁨과 만족감은 극대화되죠.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신이니까 특별히 허용해드릴게요. 이런 말과 함께 금지를 해제하면 상대방은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금지의 해제를 보상으로 사용할 때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상대방이 가장 간절할 때, 가장 원할 때 해제해줘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너무 일찍 해제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너무 늦으면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또한 해제할 때는 상대방이 그럴 자격을 얻었다는 느낌을 줘야 해요. 당신이 진심을 보여줘서 이제 당신을 충분히 알 것 같아서 이런 이유를 달아주면 상대방은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느끼게 됩니다. 금지의 해제는 한 번에 모든 걸 풀어주면 안 됩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그 달콤함이 오래 지속돼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허용해가는 거죠. 금지된 것일수록 더 원하게 만드는 심리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욕구, 소유에 대한 욕구, 정복에 대한 욕구가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이런 심리적 기술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진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더 깊고 강한 사랑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서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와 허용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성숙한 관계에서만 이런 기술들이 의미가 있거든요.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이런 심리학적 원리들이 더욱 흥미롭고 열정적인 연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지된 과실은 언제나 더 달콤하니까요.